그래서 98년부터 삐라가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대한 그 호기심이 폭발이 돼가지고요. 라디오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 사회교육 방송이라고 지금 한민족 방송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사회교육 방송에 출연했던 강인덕 우리 박사님 비롯해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. 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한민족 방송에 소위 그 북한 비판을 다 없애라. 그래서 제가 들어도 이 한민족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졌습니다. 이게. 그때부터 뭐 김정일 위원장 호칭이 붙기 시작했고, 우리는 제가 92년도에 북한에서 방송 들을 때 김일성, 김정일의 존칭이 몇십 개가 됩니다. 뭐 위대한 수령, 무슨 존경하는 수령 해가지고 뭐 참 엄청 많은데 그 앞에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김정일 하게 되면 잡아가죠, 북한에서는. 그런데 남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요. 친애하는 김정일이 아니라 그냥 김정일.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.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.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남한 방송에서부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존칭을 안 붙이면 무슨 병에 걸리는지 무조건 존칭을 붙입니다.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두환, 노태우 같은 분들한테는 존칭을 안 붙입니다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막대한 그 식량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탈북했던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인민군대에 근무했던 분들. 흩어진 서대가 갑자기 모이라. 배급 준다. 근데 그 배급이 남한의 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. 근데 이게 남한 쌀 잡아먹게 되면 이게 그 사상적인 변질이 오니까 김정일 장군이 남한과 싸워 이겨서 그들이 보내는 그 전리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라.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은 진짜인 줄 알고 막 먹기 시작했죠. 원이 들어가니까 군수 공단이 다시 제가 노동되기 시작했고, 그래서 북한이 살아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국군이 80년대 초부터 아마 구전도 했겠지만 소위 그 심리전이라는 걸 했습니다. 제가 85년도에 한국 국방부가 보내는 그 풍선 삐라, 그 삐라가 여덕 수용소 상공에까지 날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덕을 딱 겨냥해서 왔죠, 이렇게. 그 풍선에 그 풍량계가 달려 있고요. 아주 멋있습니다, 삐라가 또 풍선이. 그래서 그 여덕 수용소 상공에 와서 그게 탁 터지게 되면요, 삐라도 떨어지고 뭐 팬티, 런닝, 뭐 무슨 캔 통조림, 칫솔, 치약, 뭐 말린 고기까지 막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정치범들이 국어 주워 먹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, 그 당시에. 근데 90년대 중반,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전까지는 북한의 체계가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선이 삐라가 와도 적대계층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막 변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남한의 거짓말 선전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죠. 그러니까 효과가 반반이었습니다, 반반 효과가.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식량 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인민군대 배급이 안 됐습니다. 그때 우리 국방부가 38선 바로 전면지대 그 1군단부터 4군단이 배치된 60만 인민군대를 향해서 삐라는 물론이고요, 라면, 뭐 칫솔, 치약, 비누 그걸 막 뿌렸습니다. 그러니까 무늬만 인민군대지 나만 라면 끓여 먹고 나만 칫솔 쓰고 나만 비누 쓰고, 그러니까 무늬만 인민군대고 내용은 국군입니다, 사람들이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인민군대가 이게 뭐 인민군대겠습니까? 이미 사상적인 동료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와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게 남한의 심리전이 그렇게 파괴력이 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김정일이가 이게 속수무책으로 남한의 심리전이 무너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상회담 조건을 딱 걸어봅니다. 그래서 삐라는 고사하고요, 뭐 라면 이런 것들은 일체 다 끊기고 국방부의 그 심리전 그 부서들이 다 없어지거나 축소됐고 대북 전문가들 다 쫓겨났죠, 현직에서. 국정원, 이런 국방부. 그리고 2003년도에는 그 휴전선의 그 대형 전광판, 그 인민군 병사들이 밤마다 심심해서 막 그랬었는데 우리 국방부가
대형 전광판을 세워서 그걸 틀어주니까 인민군 군인들이 그거 보는 재미에 군사복무를 했습니다. 거기서. 너무 재밌으니까요. 근데 그걸 또 싹 걷어냈습니다. 그냥.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? 이 병사들이. 그러니까 단순히 돈과 식량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우리가 북한의 인민군대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보낼 수 있는 무기, 그러니까 심리적 무기를 우리가 포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심리전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현금과 식량보다 더 우리 국가에 해악을 끼친 그런 이제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 정권이 이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. 근데 생존한 단계가 아니고요. 자신감을 이제 가지게 됐죠. 자신감을. 그러니까 이 남한이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쫄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. 우리가 마음대로 해줘도 되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말하지 말라면 말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남한은 아주 알기 시작한 것이죠.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북한 사회가 이 배급제 사회에서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. 이 변화가요. 과거에는 전 인민이 배급이 됐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일부 계급만 배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민군대, 노동당, 군 그리고 이제 그 보위부, 인민보안성 이 권력 집단은 배급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.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. 그게 바로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 계급으로 분리가 됩니다. 그 초기에는 북한이 그 시장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방치된 인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땅을 뚜졌습니다. 그러니까 산을 다 뜯어내가지고요. 이 벼랑 같은 산, 벼랑 떼고 다 산을 다 뺏겼습니다. 그러니까 휴전선에 한번 우리 가보시게 되시면 휴전선 바로 앞에 산들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. 이게 다 인민들이 먹고 살 땅이 없으니까 산을 다 뺏겨가지고 그걸 이제 심게 됐죠. 그러면서 이 시장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. 소위 농민 시장에서 소위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비슷한, 그러니까 개혁개방된 중국의 시장과 비슷한 이 경제 시스템이 북한 내부에 밑바닥부터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평양시의 그 통일시장, 그리고 평성시장, 함흥시장, 청진시장, 이 북한의 주요 도시의 이 거대 시장은요, 이게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똑같습니다. 없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고양이 뿔 빼놓고 다 있다. 그리고 이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. 인민들은 아주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배급 줄 때보다 더 낫습니다. 중국으로부터 쌀이 수입이 돼가지고요. 그것도 이제 무역회사들이 다 쌀을 수입해가지고 물건하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배급제 때보다 입합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장사꾼들은 다 입합 먹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 덩어리가 커지니까 이 시장 안에는 정보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. 정보가 라디오가 팔리고 MP3가 팔리고 MP4가 팔리고 그리고 온갖 정보들이 시장 아줌마들의 입을 통해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북한에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 중국 경제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의 브라운관에서 이제 그 LCD, LED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들이 막 버려집니다. 중국에서. 이 버려지는 이 싸구려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다 갑니다. 그리고 북한의 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TV를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. 그래서 내가 굶어도 TV는 하나 놓고 싶다. 돈을 모아서 이제 TV를 하나 삽니다. 그러면 북한은 볼 게 없습니다. 중앙TV라는 것은 맨날 김일성 찬양만 하고 있고 또 북한 영화라는 게 거기서 거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 드라마, 남한 영화에 아주 미치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장군의 아들, 이 장군의 아들이 북한에서 최고 영화였습니다.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에.